월드컵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파 회장은 언제나 그 스타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의 VIP석에는 피파 회장 잔니 인판티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손흥민을 보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인판티노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이름은 손흥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번호조차 없었던 선수, 대표팀 훈련 파트너에 불과했던 선수, 그리고 경기 전 38도 고열에 시달렸던 선수. 그 선수는 교체 투입 11분 만에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오현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전승이 아닙니다. 피파 회장이 직접 목격한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파 회장은 왜 이 경기를 직접 찾았을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현재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고 한국 축구를 넘어 피파가 홍보하는 글로벌 스타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드컵 기간 동안 피파 회장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축구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팀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피파가 오랫동안 주목해온 나라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한국 축구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유럽 무대에 선수를 배출했으며 아시아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축구에는 늘 같은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손흥민 이후는 누가 있는가? 한국 축구는 한 명의 슈퍼스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 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사실 이것은 FIFA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주제였습니다. 강한 축구 국가는 스타 한 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계속 등장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판티노 회장은 바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열심히 움직였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체코가 먼저 골을 넣으며 경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인판티노 회장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한국 축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체코의 선제골 그리고 피파 회장이 목격한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변화. 후반 14분. 체코의 긴 스로인이 한국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혼전 상황. 그리고 크레이치의 헤더. 공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체코 선수들은 환호했고 관중석의 체코 팬들도 열광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먼저 실점하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별리그 첫 경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패배는 곧 조별리그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선제 실점 이후 무너졌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압박감 때문입니다.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 국민들의 기대, 월드컵이라는 무게, 그 모든 것이 선수들의 발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은 달랐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실점 직후 한국 선수들 가운데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볼을 소유했고 패스를 연결했고 자신들이 준비한 축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국 축구라면 감정이 먼저 앞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감정보다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한 번의 실점보다 경기 전체를 믿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세계 각국의 축구를 수없이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팀은 실점하지 않는 팀이 아니라 실점해도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한국 축구가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변화가 특정 선수 한 명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도, 이강인도, 김민재도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파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강팀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판티노 회장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인범의 동점골, 그리고 인판티노가 본 월드컵의 가치. 후반 22분, 체코의 선제골 이후 약 8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상대 진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급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에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방으로 연결된 패스. 순간적으로 열린 공간. 황인범이 침투했습니다. 골키퍼를 바라본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침착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 공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1.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판티노 회장이 주목한 것은 득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반응을 바라봤습니다. 황인범은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기뻐했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모아놓는 대회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는 결국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진 팀이 살아남는 무대입니다. 인판티노는 피바 회장으로 수많은 월드컵 명승부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팀은 극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인범의 골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선수단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다. 우리는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 그 믿음은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는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고 한국은 더욱 강하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판티노 회장의 시선이 한 명의 선수에게 향하게 됩니다. 아직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선수. 벤치에 앉아 몸을 풀고 있는 선수. 불과 몇 시간 전까지 38도 고열 때문에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던 선수. 그리고 훗날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될 선수. 오현규였습니다. FIFA 회장이 놀란 이후 오현규는 원래 월드컵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후반전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 벤치에서는 한 선수가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오현규.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시선은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상징이었고 이강인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재능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FIFA 회장 인판티노가 흥미롭게 바라본 인물은 오히려 오현규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공격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온 길 때문입니다. 불과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오현규는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카타르에 갔지만 정식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훈련 파트너였습니다. 등번호조차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 스타들을 주목할 때 오현규는 뒤에서 선배들의 훈련을 돕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 좌절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현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월드컵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고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 무대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FIFA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성장 이야기입니다. 월드컵은 슈퍼스타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무대입니다. 무명 선수가 영웅이 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축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세계 각국의 유소년 시스템과 선수 육성 모델을 누구보다 많이 접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 축구 국가는 스타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음에도 그 뒤에서 새로운 선수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계속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현규는 단순히 벤치에서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 당일 아침까지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인판티노 회장을 더욱 놀라게 만들게 됩니다. 38도 고열,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오현규의 싸움.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보이는 것만 기억합니다. 골 장면을 기억하고, 환호를 기억하고, 세리머니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종종 경기 시작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현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경기 전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체온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은 평범한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최상의 컨디션에서도 버티기 힘든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열을 안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현규는 당시 솔직히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경기에 뛸 수 있을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몸이 버텨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표팀 스태프와 의료진이 끝까지 그를 도왔습니다. 컨디션을 체크했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역시 그를 믿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FIFA가 한국 축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축구는 선수 한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지원하는 의료진, 분석팀, 코칭 스태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오현규 역시 경기 후 가장 먼저 의료진과 스태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경기장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 역시 비슷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힘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 몇 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 모두가 함께 돕고 누군가가 기회를 얻으면 모두가 함께 밀어주는 구조.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축구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후반 24분,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오현규를 투입합니다. 그 순간 경기장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그 교체는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체 투입 11분, 그리고 FIFA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후반 24분, 홍명보 감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이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현규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체를 체력 안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체코 수비진과 싸우며 엄청난 활동량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단순히 손흥민을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의 중심에는 오현규가 있었습니다. 당시 스코어는 1대1. 경기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코는 버티고 있었고 한국은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현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수비 뒤 공간을 노렸습니다.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체코 수비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열로 힘들었던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수많은 월드컵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스타 플레이어의 플레이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종종 이런 순간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스타가 아닌 나시 1호, 담지 1호, 모두가 주목하는 스타가 아닌 준비된 조연이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35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황인범의 크로스가 날아왔습니다. 오현규는 몸을 던졌습니다. 넘어지는 자세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은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대1. 대한민국 역전.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벤치는 환호했습니다. 선수들은 오현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VIP석. 인판티노 회장 역시 그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등번호도 없던 선수. 경기 전 38도 고열에 시달리던 선수. 그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국가를 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FIFA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월드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판티노 회장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단순히 좋은 팀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판티노가 감탄한 것은 오현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시스템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많은 언론은 자연스럽게 오현규에게 집중했습니다. 결정적인 역전골, 월드컵 데뷔 무대, 38도 고열을 이겨낸 투혼, 그리고 영웅이 된 순간, 모든 것이 기사 제목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의 시선은 조금 더 멀리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 스토리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선수를 만들어낸 환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FIFA가 축구 강국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한 명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박지성 이후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손흥민 이후 이강인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현규 역시 그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4년 전에는 훈련 파트너였습니다. 지금은 월드컵 승리를 결정하는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K리그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후반 중요한 순간에 오현규를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이 선수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있었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아시아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설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도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도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날 한국은 그 구조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전 선수가 빠져도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 경기의 영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강한 축구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판티노 회장은 그 장면을 누구보다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이제 한국 축구가 단순한 아시아 강호를 넘어 월드컵 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 1. 전광판에는 단순한 숫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실점한 경기였습니다. 체코가 한때 승리에 가장 가까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현규가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는 등번호조차 없는 훈련 파트너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그는 대한민국의 첫 승을 결정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입니다. 경기 전 38도 고열, 출전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상황.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11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월드컵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아마도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 역시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단순한 역전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선수가 성장하는 이야기였고, 한 팀이 발전하는 이야기였으며, 한 나라의 축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인판티노가 본 것은 손흥민 한 명의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축구 특유의 정신력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FIFA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스타는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남습니다. 영웅은 세대가 지나면 교체됩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정신은 이어집니다. 오현규의 골은 단순히 승점 3점을 가져온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세계 축구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날 가장 감동한 사람은 한국 팬들뿐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월드컵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 역시 한국 축구가 만들어낸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